그 돈이면 판교 가지, 그 돈이면 어디 가지, 뭐 이랬잖아요. 네. 판교 프로듀가 그때 22년도에 22억 했어요. 야. 네, 연봉 2억 뭐 못 갑니다. 네. 선봉 롯데캐슬 14억, 뭐 광교 16억. 그때 16억인데 20억까지 갔었어요. 20억까지 갔었고 호가가. 이천에서 방구할 땐 이방사. 예, 2000 시골에 완전 미친 거죠. 예, 부실 시공 말도 많은데 이 차는 개호구. 그냥 욕을 막 퍼부었네요. 네, 예. 욕 엄청 먹었어요. 좋아요. 자, 아래 댓글. 이 고분양가에 확장 포함해서 4억 5천이야. 킥킥킥킥. 구조도 진짜 별로던데 이러고 있고요. 자, 용적률이 높다고 여기 홍콩이냐고 이제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게 이제 4년 전에 쓰신 글들이에요. 와, 근데 지금 어떻죠? 예, 지금 이제 손피 1억 나오고 있죠? 6억에 거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요거를 가져온 이유는요. 네. 다른 의도가 아니고 네.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어서 네.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나 네.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제가 옳다 그르다는 게 아니라 네. 소비자 입장에서 비싸면 무조건 욕해야죠. 그럼요. 근데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근데 좀 알아야 될 게 있다. 네. 모르면 안 되는 것들이 좀 있다라고 해서 그 얘기들을 좀 드리려고 오늘 왔어요. 좋습니다. 기흥급이네. 네. 항상 근데 이천에서 뭘 분양하잖아요. 그럼 그 돈이면 어디 가지? 이게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네. 뭐 경기도 고양시나 하남시 분양가랑 다를 바 없음 뭐 이런 얘기 하시고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 게 택지개발지구의 택지 가격은 다 비슷비슷해요. 당연히 용인에 분양하는 거나 뭐 검단신도시에 분양하는 거나 증포동에 분양하는 거나 분양 가격이 당연히 택지개발지구에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큰 차이가 없고요. 네. 사실 솔직히 사업 시행자가 수익이 안 나오는데 누가 자선 사업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진이라는 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이 마진이라는 게 재밌는 게 실제로 사업 마진이 그대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실제로 가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거든요. 이제 그 마진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 사업 시행자 마진이 적은 사업에 은행은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만약에 문제 생기면 그 사업 시행자의 이윤에서 자기의 이자를 더 가져가잖아요. 그치. 사업이 늦어진다거나 그쵸. 공사가 늘어진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리스크를 해칭하는 방법은 시행사 이윤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시행사 이윤이 적은 사업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분양가를 결정할 때 시행 이윤을 충분히 넣지 않으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 제일 똑똑한 사람들은 다 금융권에 가 있는데. 근데 또 은행이 또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럼요. 예, 은행이 무너지면 이제 국가적으로 위험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네. 그 돈이면 어디 가겠네. 이거를 좀 왜 그런지 그리고 네. 어떤 부분에서는 맞는 표현이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맞지 않는 표현이다라는 거를 좀 전달하고자. 혹시 그 돈이면 광주 가지, 용인 가지 이 얘기를 네. 실제로 그 롯데캐슬 분양 사무실에서 들으신 적이 있나요? 이천 분들은 앞에서는 얘기 잘 안 하고요. 뒤에서 네. 엄청 그 실제로 면전에서 들어보신 적은 없구나. 그리고 사실 저는 거의 대부분 이제 업무를 사무실에서 하는 이제 응대는 안 하시고 상담사들이 별도 계시고요. 네. 그분들이 응대를 하니까 그 내용들을 취합해가지고 이제 제가 보고를 받는 입장이라서 그러시구나.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역 위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입지하고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죠? 강서구가 있고 강남구가 있어요. 네. 어디가 더 좋아요? 강남. 그렇죠. 네. 이게 지역 위계예요. 그러니까 입지가 좋다라고 달라요. 강남구에서도 안 좋은 동네가 있고. 그렇겠죠. 네. 강서구에서도 좋은 동네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더 좋은 집이 있고 신축 아파트 뭐 엄청 좋은 게 있을 수 있고 이거 지역 위계와 입지하고는 다른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저기서 위에서 얘기하는 그 돈이면 어디 가지? 맞아요. 이 얘기는 지역 위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제일 많이 나오는 광주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자, 그럼 지역 위계라는 게 뭐냐면요. 네. 그렇게 얘기하세요. 어디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송파구 살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요. 네. 또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잠실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잠실이요. 이해했다. 절대로 송파구 산다고 그러지 않아요. 어디 사세요? 잠실이요. 어디 사세요? 강남구요.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대치동이요. 맞아요. 네, 압구정동이요. 동을 얘기해버려. 그렇죠. 맞아요. 이게 지역 위계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역 위계가 제일 복잡한 동네가 바로 강남이에요. 이게 집값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위계가 엄청 예민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서 레미안 1차, 레미안 2차, 레미안 3차였어요. 근데 레미안 1차하고 2차하고 한 길 하나 차이로 예를 들어서 브랜드를 얘기하면 안 되나요? 어찌됐든 길 하나 차이로 틀려요. 네. 그럼 여기 2차는 더 신축이야. 네. 구조도 더 좋아. 입지도 조금 더 나아. 초등학교 가까워. 2차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왜 2차? 우리는 레이크뷰, 퍼스티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파트들 보면은 전부 다 뭐 롯데캐슬 골드캐슬 이게 붙는 이유가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파트 이름이 그래서 점점 길어지는 거구나. 이게 명확한 개성을 가져야 돼요. 이제 너 어디 살아? 그러면 나 뭐 롯데 3차야. 이러면 안 돼요. 난 롯데 어디야. 건설사들이 갖다 붙인 게 아니고요. 그런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2단지, 3단지를 하는 순간 입주자들이 싫어요. 그리고 3단지 해놔도요. 벌써 나중에 다 갈아엎습니다. 그게 다 이제 이런 위기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위기라는 개념을. 네, 재밌게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천시는 22만, 광주시는 39만. 광주시가 인구가 더 많죠. 인구가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네, 광주가 더 커. 그러니까 광주가 위기가 높은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네. 근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인구 유입 경로예요. 네. 어디서 오느냐. 광주가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광주에서 이천으로 옵니다. 뭐야? 비슷한 동네의 인구 흐름이 아니라 이 두 지역은 완전히 다른 동네예요. 지역의 성향이 틀려요. 인구의 베이스가 틀리고 도시의 구조가 틀려요. 그래서 이천과 광주는 다른 동네예요. 예를 들면은 강남구가 좋아, 해운대구가 좋아 이런 거예요. 완전 다른데요? 완전 다른 걔는 완전 비교할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광주는 보시면 인구의 베이스가 광주시 한번 보시면요. 어디서 인구가 어디서 오나요? 성남이랑 서울 일대에서 광주로 많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서울이 집값이 비싸니까 밀려 들어온 수. 자, 광주는 누가 봐도 베드타운의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죠. 근데 이천은 어디서 오나요? 이천은 경기 광주 그리고 남양주, 의정부, 고양시, 부평. 자, 이쪽에서 와요. 이건 뭐냐면 직장수예요. 직업군수예요. 직업군수요. 저 밑에 쭉 내려가면 포항이고요. 쭉 내려가면 그러니까 지방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왜? 직업이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천은 직업이 있는 동네고 광주는 베드타운의 성격이 더 강한 거예요. 그렇군요. 이 두 개는 다른 거예요. 이걸 두 개를 갖춰 놓고 비교할 만한 그런 구조가 아니고 뭐가 더 좋냐라고 얘기할 거리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우리 집이 내가 일하는 곳에서 가까워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 사는 건데 야, 너 왜 거기 살아? 이유 뭘 저기가 더 좋은데 왜 거기 살아? 뭐 이런 얘기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데 젊은 사람들의 인구가 늘어나는 동네가 전국적으로 별로 없거든요. 맞죠. 50대, 60대 인구 늘어나는 건 전국 만국 공통입니다.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고 제가 인구 구조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20대, 30대들이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 이걸 많이 보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왜 늘어날까요? 뻔한 거죠. 직장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천이 지역이 젊다는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실제로 도표를 보니까 요 진한색, 갈색깔 적색 계열이 이천입니다. 젊은 인구가 정말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제가 아까 여기서 짚으려고 했었는데 이천시 평균 연령이요. 광주보다 아주 약간 젊습니다. 실제 직장 수요로 이사 오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생각이 확 듭니다. 그러니까 강남을 출퇴근하는 사람이 광주까지는 갈 수 있어요. 어찌됐든 그 교통편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천으로 오진 않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천은 용인하고 가까운 동네가 더 좋나요? 그렇게 보지 않죠. 그렇지 않죠.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천은 자체 수요가 있기 때문이고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동네고 광주는 분당하고 붙은 땅값이 실제로 더 비싸고요. 가격도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광주 자판 분당 자판 동네가 이제 읍이 있어요. 오포읍이라고. 거기에 있는 아파트 값이 비쌉니다. 실제로. 오포 쪽이. 오포에 뭐 분양한다 그러면 이슈되고. 그리고 아까 역 말씀하셨는데 역동, 광주역, 경기광주역 근처. 그쪽도 이제 되게 뜨겁죠. 두발역도 있고 이천역도 있고. 물론 역세권 중요하지만 이상하게 역세권의 그 파워가 체감이 잘 안 된다는 느낌? 맞아요. 그게 자체 수요가 많기 때문이에요. 이천 자체 수요가. 이 자료는 연봉 자료네요. 이거는 제가 광주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업이 많은 거예요, 이천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광주에서는 광주에 사시는 분들이 못 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호갱노래에서 가져온 건데. 사실 부발로 가면 거의 1억에 가까워요. 연봉이. 이게 지역 내 총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기업 도시이기 때문에 이천은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원주민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이게 차이닉스나 이런 대기업들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연봉의 수준이 더 높고요. 좋아요. 조금만 덧붙이고 싶은 내용이 잡코리아나 워크넷 이런 데 들어가 구인구직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광주의 일자리 개수가 2,400개가 제가 저번 달에 조회한 거예요. 조회되고요. 이천에 1,200개가 조회됩니다. 일자리 수는 광주가 훨씬 많아요. 2배 이상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일자리의 질이라고 할까요? 자체적으로 이천에 있는 일자리 질이 이천이 조금 더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연봉 집계가 이렇게 잡힌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그냥 모델하우스에서 네. 이제 아르바이트 구하잖아요. 네. 이천에서 못 구해요. 너무- 이게 기업 도시니까. 울산 가서도 그래요. 울산도 아르바이트 구하기 힘들어요. 평균적으로 이게 그런 동네는 네. 젊은 친구들의 아르바이트를 부모님들이 별로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구하기 힘들어요, 실제로. 이천에서도 구하기가 좀 힘들다. 네, 저희 수원이나 네. 뭐 저쪽에서 다 이제 직원들 수급해가지고 왔고요. 아하. 이천이란 지역 자체는 좀 다르다. 네. 그 얘기를 드리고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이천민으로서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갑니다. 네, 이거 광주보다 이천이 좋다 이런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런 건 예. 다르다는 거고요. 보시면은 욕을 하도 먹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연봉도 이게 제가 조사했던 건데 네. 하이닉스가 하이닉스 평균 연봉이 1억을 넘어갔더라고요. 1억 돌파했습니다. 하이닉스 평균 연봉. 그러니까 정규직들의 비중이 높고 고소득자들이 많은 편이에요. 네, 야 너무 좋다.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뭐 다 아시겠지만 오비맥주, 팔도, 화이트진로, IS 동서. 이 특징이 전부 다 뭡니까? 물류 중심의 업종들이에요. 그러네요. 네. 근데 사실 외지에서 오시면 이천이 어딘지 모르시거든요. 맞아요. 이천이 경기도였어? 뭐 이런 분들 계세요. 아니면 쌀? 네. 이래버리니까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네. 그래서 외지분들이 들어올 때는 항상 이런 설명을 합니다. 사실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이런 자료가 붙을 때는 외지에서 투자자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네. 사실 롯데 2차도 저희 외지 투자자들이 많이 계약을 하셨거든요. 이거 궁금하네요. 외지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20-3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많은데요? 네, 마지막에 네. 그러니까 저희 사실 막 버스 타고 오시고 막 그랬었어요. 거의 며칠 안 걸렸습니다. 이게 투자자들이 이렇게 사실 투자자들이 사는 거를 좋아하지는 않고요. 그게 네.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천은 좀 분양이 항상 늦어요. 보통 2년 걸리거든요. 그쵸. 근데 결국은 그러다가 이제 좀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외지분들이 들어와서 사고 PE 팔고 뭐 이런 것들이 이천에 참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자체적으로는 좀 좋진 않죠. 네.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이제 뭐 분양하는 입장에서 산다는데 뭐 사지 말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 좀 많이 해봤어요. 이천 지역민들이 사실 이천이 그 분양권 프리미엄 붙여서 팔고 사고 하는 그 문화가 아니라 그런 거래 방식이 좀 생소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저는 그것을 외지 투자자한테서 배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 저희 지역 주민들도 피 주고 사고 팔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번 이렇게 겪어보면서 잘 배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비싼 건 당연하고요. 네, 이제 이 비싼 거를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지역 위기의 마지막 얘기를 드리고자 하면은 네. 그래서 이천과 광주는 약간 뭐 이천이 좋아 해운대가 좋아랑 비슷한 것 같아요. 두 개의 도시는 완전히 틀리거든요. 같은 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구조가 완전히 좀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가지고 비교하는 건 옳지 않다. 마찬가지로 동탄도 마찬가지예요. 동탄도 이제 이천하고 동탄을 비교하는 것도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입지가 좀 다른 거고. 그렇죠. 거기는 샘숭, 여기는 SK 이렇게 또 분류가 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우리가 흔히 비교하는 위계를 비교할 만한 그러기에는 좀 많은 차별성이 있는 거고요. 자체 상권이 광주보다 좀 더 잘 돼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소비를 어디서 하냐인데 강남 가서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천의 자체 소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권이 내는 것도 좀 잘 돼 있고요. 하이닉스 대표 기업이니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직업군 수요들이 돈 벌면 어디 가요? 맨날 나오잖아요. 그 돈이면 동탄. 한교가지, 광교가지 맨날 그러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내가 연봉이 1억이야 혹은 2억이야. 와이프도 1억 나도 1억. 2억이에요. 우리 합쳐서 2억. 네. 네. 근데 내가 이천에 집 살 사람 아니야 나는. 그치. 나는 이천에 돈 살 벌어서 사람이 아니야. 강남 가야지. 판교 가야지. 그치. 그죠? 네. 일단 집을 안 사고 그냥 전세로 눌러 앉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 이천에 사시는 분들은 판교나 광교, 뭐 동탄, 용인, 수지 뭐 다 가셨어요. 실제로요? 그럼요. 가셨죠. 그래서 전세 살다가 애가 태어나고 애가 초등학교쯤 갈 때쯤 되면은 학군을 좀 좋은 데로 이사 가야지. 네. 해가지고 많이 나가셨어요. 그래서 뭐 아빠만 고생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고생하면 되니까 네. 다들 많이 나가셨고요. 이게 예전에 오래된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전세 수요가 몰리면 전세가율이 올라가죠, 당연히. 그렇죠. 네, 전세 수요가 많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매매 수요는 많지 않아. 전세 수요만 많아. 그래서 전세가율이 계속 올라가는. 이게 이제 지금도 상당수가 이런 패턴으로 많이 계시고요. 자, 그런데 2022년도 상황을 한번 보면은요. 그 돈이면 판교 가지, 그 돈이면 어디 가지, 뭐 이랬잖아요. 판교 프로듀가 그때 22년도에 22억 했어요. 연봉 2억 뭐 못 갑니다.
성북 롯데캐슬 14억, 뭐 광교 16억. 그때 16억인데 20억까지 갔었어요. 20억까지 와. 갔었고 호가가. 동탄. 동탄도 시범 단지가 13억에서 16억까지. 와, 못 가네요. 20년 이후로 집값이 상승하니까 이천시에 있었던 고액 연봉자들이 못 가는 거예요. 그럼 가격 저항선이 있어서 네. 다시 이제 리턴을 했다. 네, 회귀하는 거예요. 예. 지금도 이런 현상은 일어나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천의 안흥동 이때가 이천 안흥동의 가격이 폭등할 때예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나 고액 연봉자 돈 좀 벌어. 네. 어디 사실 거예요? 이천에서 거주한다 그러면 제일 좋은 아파트를 살 거야라고 그쵸. 생각하면 저는 롯데캐슬 대장 아파트라고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네. 이제 쉬운 남자님의 얘기가 아니라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 아파트가 폭등했겠죠. 그쵸. 네.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네. 가격이라는 거는 찾는 사람들이 많으면 올라가는 거고 안 찾으면 내려가는 거예요. 맞아요. 심플한 겁니다. 그래서 안흥동에 있는 그 아파트를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가격이 그때 폭등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쵸. 못 가니까요. 네, 저 아직도 기억나요. 정확히 2019년도 4월쯤이었을 거예요. 우리 전무님께서 저희 이방사TV에 나오셔서 그때 당시에 롯데캐슬 1차 분양 가격이 3억 5천이었잖아요. 근데 전무님이 나오셔서 걔네 아파트 6억 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방송 딱 끝났잖아요. 일단 방송에서는 그렇습니까? 이러고 나왔는데 저희 대표님이랑 따로 얘기했어요. 전무님 오셔가지고 아파트 6억 넘는다는데 말이 돼요? 이랬어요. 그때 뭔 소리야 무슨 6억이 넘어 진짜 이랬어요. 근데 7억 2천까지 찍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좀 놀랐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아니, 이게 2천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넓게 보는 시각은 맞는데 지금 사실 그 돈 두고 갈 수가 없고요. 또 이때는 저 지역이 전부 다 이제 규제 지역이었어요. 그럼 이제 대출이 안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럼 2천은 대출이 나와요. 나 고액 연봉자야. 모아놓은 돈은 적어. 대출을 받아도 나는 이자를 낼 능력이 충분해. 근데 대출을 안 해줘. 못 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천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를 가야지 하면서 이천의 가격이 올랐던 거예요. 지금 보면은요, 뭐 이거는 이제 다른 조금 벗어난 얘기긴 하지만 동탄이나 이런 데들이 가격이 떨어졌다가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복세가 일어났기 때문에 네. 회귀를 할 거잖아요. 그쵸. 소비자들이. 회귀를 하면 2천이 오르겠죠. 결국 다시 2천으로 흡수가 되겠네. 네, 그러니까 이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순서가 있어요. 강남이 제일 먼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 옆에 있는 뭐 안양이나 뭐 군포 이쪽들이 좀 반응을 했었고요. 네. 그 다음 차례로 이제 용인, 수지, 판교, 광교 뭐 이쪽도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2천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있어서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꼭 뭐 2천만 안 올랐어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저기가 저 동네가 오르기 시작하면 조금 있다가 당장은 아니고요. 이방사